오래전 프랑스의 평화로운 마을 로슈포르에는 피에르라는 착하고 마음씨 좋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농장에서 살며 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은 항상 서로를 사랑하며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모든 작물이 말라갔고 가족의 농장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부모님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이 가장 아끼던 암소를 시장에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암소는 피에르의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에르는 암소와 작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슬픈 마음으로 암소를 시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길을 걷던 중 피에르는 길가에 앉아있는 허름한 옷을 입은 노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피에르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 굳은 얼굴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게냐? 피에르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암소를 팔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단단히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제안을 할까 하는데 이 황금 송아지를 내게 주고 그 암소를 받으면 어떻겠니? 이 황금 송아지는 가치가 매우 크단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룻밤에 이 송아지는 살아서 내게 큰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네. 피에르는 황금 송아지의 반짝이는 빛깔에 매료되었고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는 노인에게 암소를 주고 황금 송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되돌아가 부모님께 이 희한한 거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황금 송아지는 정말 반짝였지만 진짜 금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황금 송아지는 피에르의 꿈 속에서 말을 걸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내 이름은 루미에르란다. 나는 밤이 되면 진정한 모습으로 돌아와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마. 피에르는 아침이 되자마자 자신이 경험한 꿈에 대해 부모님께 이야기했고 부모님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피에르를 지지해주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피에르가 깊은 잠에 빠지자 황금 송아지는 부드러운 금빛으로 방을 비추더니 실제 송아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루미에르는 방 안에 진주와 보석들로 가득 찬 바구니들을 하나씩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피에르의 방에는 골동품 상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갖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 그런 모습을 본 피에르의 부모님은 결국 루미에르의 마법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은 가뭄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의 부모님은 농장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도 많은 기부를 하여 마을 전체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피에르와 그의 가족은 비록 작은 농장에서 시작했으나 황금 송아지 루미에르의 덕분에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졌고 계속해서 이웃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피에르는 노인의 선물을 절대 잊지 않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그리마우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마우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로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오지 않는 기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세기 전 위대한 프랑스 황제 샤를마뉴가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충실한 기사 중 하나가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놀랍도록 용맹하고 명석했던 그 기사는 대장장이의 아름다운 딸 클라리스를 사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금방 마을의 중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의 오래된 성을 탐험하고 고요한 숲을 가로질러 긴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속을 두드리는 철제 소리와 함께 끔찍한 비명이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클라리스가 실종된 것입니다. 최후로 목격된 것은 성의 오래된 탑 꼭대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모습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기사는 자신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 전설 속에 등장하는 고대의 단검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단검은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무기로 한번 휘두르면 순수한 사랑의 힘으로 어떠한 저주도 깰 수 있다고 합니다. 기사는 단검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납니다. 험난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헤엄쳐 건너며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그 여행 동안 그는 마법의 숲 수호자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수호자는 단검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시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호자는 기사에게 3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마음속의 두려움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깊이 생각한 끝에 진실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음을 깨닫고 수호자는 그의 용기를 인정하여 단검을 건네주었습니다.
단검을 손에 넣은 기사는 마을로 돌아와 성의 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정령의 목소리를 따라 클라리스를 찾았고 그녀는 저주에 걸린 상태로 기사의 품에 안겼습니다. 기사는 그녀를 구하려 단검을 높이 들고 강력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환한 빛과 함께 클라리스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로써 마을의 저주는 풀렸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리마우드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해지며 영원히 기억될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빛의 마을이라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 자체로도 매우 특별했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마을 한가운데에 서있던 루미에르의 마법의 등불이었습니다. 이 등불은 단순한 등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담은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등불의 전설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겼을 때 한 젊은 마법사인 루미에르가 나타났습니다. 그에게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빛의 마법이 있었고 그는 자신의 마법을 모두 담아 그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등불이 타오르는 한 빛의 마을은 결코 어둠에 지지 않을 것이다. 마법의 등불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안의 빛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답니다.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등불 축제가 열리면서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비 오기 직전에 어느 날 밤 마을에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끔찍한 폭풍우가 몰려와 마을을 휩쓸면서 마법의 등불이 바람에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등불은 마을의 상징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로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조용히 등불 옆에 살고 있던 작은 소녀 엘렌이 마을의 촛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린 소녀였으며 마을의 전통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등불을 사랑했습니다. 엘렌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조그마한 촛불을 모아 큰 불씨로 만들면서 알렸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은 불입니다. 모두가 함께할 때 그 작은 빛들은 다시 한번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모여 마침내 꺼졌던 마법의 등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등불은 전보다 더 환하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고 말을 잃었습니다. 등불은 엘렌의 희생과 마을 사람들의 단합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매년 등불 축제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꿈을 비는 대신 서로의 꿈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엘렌과 마을 사람들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빛의 마을은 그 이후로 항상 활기 넘치는 곳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미에르의 마법의 등불은 언제까지나 그 마을의 마음속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희망과 용기의 불씨는 언제나 카른발리의 풍족한 땅을 바라보며 끝없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언젠가 그 빛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고유의 전설과 신비로움으로 가득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숲속에 숨겨진 신비로운 황금 사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과는 엄청난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를 감시하는 무서운 마녀가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어려서부터 이 황금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로부터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만약 그 사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면이라며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기 때문에 클레르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과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클레르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마음을 가다듬고 마녀의 거처가 어딘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클레르는 길가에 앉아있는 작은 두더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더지는 클레르에게 친절히 다가와 어떤 이유로 숲에 들어왔는지 물었습니다. 클레르는 자신의 꿈을 두더지에게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두더지는 클레르를 돕기로 했습니다. 두더지는 마녀의 집 근처에 구멍을 파두었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레르는 두더지를 따라 깊은 구멍 속으로 들어갔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녀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황금사과 나무가 서 있었고 그 사과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면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클레르가 사과에 가까이 다가가자마자 무섭고 울부짖는 소리가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녀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클레르가 마법의 사과에 손을 대려는 순간 번개의 속도로 나타났습니다. 클레르는 놀랐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로 마녀에게 맞섰습니다. 마녀는 그녀에게 이 사과를 원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불가능해 보이는 미로를 빠져나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녀가 준 3가지 수수께끼를 맞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르는 마녀의 가장 값진 보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클레르는 두더지와 함께 그 미로를 빠져나왔고, 수수께끼는 그녀의 지혜와 용기로 풀어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서는 마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클레르는 마녀의 오랜 외로움이 가장 큰 비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자신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 친구가 되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마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클레르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녀는 클레르에게 황금 사과를 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황금 사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고, 마녀는 새로운 친구들과 더불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가족과 함께 부유하게 되었고, 마을에는 더 이상 마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녀는 마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며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황금 사과와 함께 마을에는 영원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